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여성분들 언제쯤 눈높이가 좀 정상화될까 그 이야기 가지고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는데 이제 그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아무래도 좀 일본을 비교하면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느 지점이고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물론 다른 것도 더 있습니다만은 너무 한꺼번에 다루면 헷갈리니까 일단 일본 대학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 추이를 가지고 이거를 좀 맞추어서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거품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에 81.3이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55.1까지 취업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대 이후로 이제 확실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쯤이냐고 하면 제가 그 약간 차트를 확대를 하는 게 낫겠네요. 확대를 하면 지금 요거 자료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이 나라 지표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60% 후반대입니다. 이제 거기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고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률은 67.7%고 남자는 69.5, 여자는 66.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뭐 일본이 아까 55.1까지 빠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67이니까 일본이 본격적인 취업 빙하기 들어가기 전 정도 95년도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똑같이 가지는 않겠죠.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그 취업률과 관련돼서는 이게 소득만 있으면 다 취업한 걸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알바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도 다 소득이 잡히면 취업한 걸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맹점이 많아요. 어떻게 본다면 질적인 분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양적 분석만 했을 때는 하여튼 이래요. 하여튼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여성들의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네요. 일본 마케이누 세대가 몰라 그랬지만 이미 일본 남자들은 너무 많이 초식화가 되어서 일정 수준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반등되지 않는 점입니다. 너무 질려버려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졌죠. 현재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러고 있고요 라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밑에 보시는 자료가 그거예요. 이제 이것도 조금 확대를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가 이제 그거거든요. 현재 이성과 사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96년도 취업 빙하기가 들어간 이후에도 보면 5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급락을 하죠. 한 2010년도 정도 되었을 때는 27.1, 2011년도에는 23.0까지 떨어져요. 교제 비율이. 그 이후로 약간 이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다가 뭐 여기 표현으로는 뭐 안정기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9.3밖에 안 돼요. 일본도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정상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남자들이 지금 너무 초식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와서 발표한 것도 일본 청년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혼인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일본은 정상화로 가는 중이지 않느냐. 물론 정상화가 안 될 수도 있죠. 일본 남성들이 너무 초식화가 고차가 돼버리면 안 되겠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여성들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다시 머리를 올리면서 머리를 든 적이 몇 번 있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인권, 여성 신장을 또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대요. 그때마다 남자들이 또 밟아버렸대.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들이 얼만큼 초식화되고 절식화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혼인율과 저출산이 같이 연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차트를 본다면 1번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감소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요거는 그겁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신규 성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199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자료인데 일단은 뭐 실제 이성과 사귀는 거랑은 다르죠. 일단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비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늘어난 거죠. 신규 성인이면 아무래도 뭐 20대 초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같은 경우는 84.5, 97년도 같은 경우는 89.5 정도 되었지만 2021년도 73.8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2년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은 79.0으로, 즉 결혼과 관련돼서도 일본의 흐름을 보면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떨어지죠, 일본보다도.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2년 뒤에 초고령화 사회가 올 텐데 세금 때문에 월급이 얼마 안 남아도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그래도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 능력 드립치고 남자 경제력 탓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좀 경제 공부를 많이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 관심도 많고 이런데 여성분들은 좀 경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 좀 딱딱하잖아요, 경제라는 게. 사실 이것도 공부해보면 재밌는데 보통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업주부들이 그러한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조만간 진입합니다. 이제 7% 이상,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사회, 14%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뭐 이탈리아도 대표적으로 피그스 국가, 여기도 잘 안 돌아가는 나라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령화로 2009년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민을 많이 받았죠. 이제 그걸로 좀 해결한 모습. 뭐 핀란드, 스웨덴도 2015년, 2017년도인데 이쪽 같은 경우 프랑스도 그렇고 이민으로 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20%안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2024년에서 2025년 예상되는데 한 2025년에는 뭐 거의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부담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지금은 세금 부담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적을 때 최대한 저축을 저는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중에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축하고 싶어도 세금을 많이 떼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축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는 큰 재미를 좀 보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박스권 정도만 유지해도 저는 선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산 같은 경우도 해외 자산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옳은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이제 예측하기로는 2030년도, 근데 통계청 자료는 제가 볼 때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나쁘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아요. 26.1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 한 12년 뒤에는 30.9%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35.3%, 3분의 1 이상이 이제 노인이 되는 그런 초고령화되는 국가가 우리가 다가올 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좀 이런 상황 같은 거를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정책 세금을 여성에게 잘해준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죠.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여자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이제 놀러 다니죠. 해외여행 가고 호캉스 가고 오마카세 먹고 이러겠죠. 플렉스한 삶을 살죠. 그리고 여자를 빡빡 조이면 자기들이 힘들어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이성을 찾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자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연애 생각나죠. 그리고 여성과 만리장성을 쌓고 싶어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남자의 본능이죠. 하지만 여성들은 다릅니다. 여성들은 배고프고 삶이 힘들고 본인의 생존 본능이 이제 깨어나야 결혼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자신을 보호해줄
이성을 찾는 거죠. 아직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좋은 이유는 대출 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품 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이 결국은 언젠가는 빠질 건데 이제 빠지고 나면 누가 수영장에서 벌거벗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 여성들이 이 거품이 빠진 이후에 삶이 엄청나게 고달플 거고 이 고달픈 여성들이 아무래도 기댈 수 있는 여성을 찾지 않겠느냐. 일본도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리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저는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일본 여자들처럼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까지는 저는 안 갈 것 같고 하여튼 뭐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 거의 2001년대부터 이제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거의 20년 이상 동안 여성 우대 정책을 펼쳤잖아요. 대한민국이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하지만 막상 결과물은 지금 나왔잖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저출산, 국가 미래에. 그리고 요초들 집단들이 지금 많이 붕괴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요초들 위주들의 회사들이 잘 돌아가는 회사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케이스도 없어요. 요초기업들은. 그리고 요초인 직업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얼마나 엉망이 되었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졌어. 요초가 되면서. 만약에 요초가 아니고 그래도 남자가 더 선생님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남성 우대 정책으로 한번 좀 바꿔봤으면 하는데 우리 스윗한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젊은 남성들이 이 정치 권력을 잡고 나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력들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젊으신 분들이 때가 되면 이제 주도 세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멋지게 칼춤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나 안 바뀌는 사실은 남성이 이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장기 저성장 들어가는 것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긴 터널에 이제 초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상대적으로 경제 능력이 우위인 남자가 확실히 유리하죠. 유리한데 일본처럼 그나마 좀 정상화의 길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나아질지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본인들의 어떤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K마케이누들의 몰락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리고 그 지금 밑에 어린 지금 뭐 10대라든지 20대 초라든지 이때 있는 여성들이 그 언니들의 모습, 그 아줌마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결국 조금은 바뀌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는 빌어먹을 여가부 때문에 여성 1인 가구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 때문에 일본하고는 다르게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 권력들이 정치 세력화까지는 못 갔죠. 우리나라는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들이 권력화가 이미 진행됐고 각 사회 분야에 많이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 카르텔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같이 갈 거라고도 저는 안 봐요. 일본처럼 갔으면 좋겠는데 일본처럼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정도?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한국 여자는 답이 없어요. 눈높이가 낮아질 것 같지 않으니 국결합시다. 국결이 답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결혼정년기 때 남성들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화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결혼정년기 때 여성은 저는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3자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안 바뀌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도 안 바뀌기 때문에 요때 여성들은 거르는 게 낫죠. 그래서 국제결혼이나 믹타오 쪽으로 가는 게 낫고 이제 그나마 좀 10대 정도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까지 10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떤 뭐랄까요. 가치관 형성이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 중반부터 그 위로는 그냥 가급적이면 버리시는 게 남지 않겠냐. 그 썩은 귤 중에 그나마 양호한 귤 찾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 때 남성은 국결, 믹타우가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